이번 영상에서는 직수출 거래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첨부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55쪽 PC고요. 교과서 예제가 좀 단순해서 오늘은 영상에 나와 있는 예제 잘 보시고 선생님이 이 예시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클래스룸에도 자료에 탑재할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이번 영상에서 하는 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기에도 많이 힘들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선생님도 걱정 많이 되는데 오늘은 천천히 잘 들으면서 중요한 거니까 긴장하면서 좀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직수출이라는 것은 국내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해외 거래처의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수출 거래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거래처에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것을 통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것은 수출신고 필증을 참고해 작성하고요. 수출신고 필증이라는 것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통관 신고했을 때 세관에서 발급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문제에서 수출신고 필증이 제시가 될 거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그냥 수출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수출 거래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그 과정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수출 거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매입 매출점표에 입력을 해야겠죠. 자, 유형은 당연히 16번 수출로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 문제에서 계약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부터 먼저 회계 처리해라 그러면은 계약금 받은 거 먼저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작업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참 간단해 보이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계약금을 외화로 받아서 환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계약금 수령일과 선적일 사이에 환율 변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번 단계 학습을 진행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2번, 3번 단계를 진행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계약금을 외화로 받아서 환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계약일 환율과 선적일 환율이 달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결국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계산하기 위해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얼만큼 내야 하느냐? 자, 과세표준의 10%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모든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혹시라도 이해가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는 친구들은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아무튼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는데 수출 관련 거래는 환율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공급가액을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000 수출합니다. 지금 $1000 그리고 계약금은 수출 대금의 10%니까 $100가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자별 환율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별 환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각 일자별 거래 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날 계약금 수령하고 1월 5일 선적하고 1월 10일날 대금 회수하고 자, 그래서 이 거래에서 그럼 공급가액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날짜별로 발생한 거래를 각각 그 날의 환율로 적용시킨다면은 자, 계약금으로 수령한 금액 $100에는 900원의 환율을 적용시켜야겠죠. 그리고 잔액은 $900죠.
자, 900달러는 대금을 회수한 날짜의 환율은 1,100원을 적용시키겠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일단 108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날짜별로 다른 환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날의 환율만 적용시킨다면은 공급가액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준일을 우리가 선적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수출대금 1,000달러에다가 선적일 환율 1,000원 적용해서 총 100만 원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 더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말하고 싶은지 혹시 아실까요? 자, 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어떤 환율을 적용시킬까에 대한 정의가 더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고요. 혹시 배속을 빠르게 하던 학생들 있으면 지금부터는 배속을 원래대로 돌려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거래를 진행하면서 외국 통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자, 그러면은 수출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가 계약금을 받는 날, 선적한 날, 대금을 회수한 날 중에서 당연히 언제가 될까요? 자,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물건을 넘겨주는 거죠. 당연히 선적일, 배에 실은 날이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외국 통화로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적용할 환율을 선적일의 환율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회수한다고 해도 대금 회수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가 없고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거 나와요. 자, 만약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수령했습니다. 선적일 이전에. 예를 들면은 계약금 같은 거 있겠죠. 재화의 인도전에 수령한 거니까. 자, 계약금이라고 치면은 자, 이거는 수령하고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원화로 환전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환전한 날의 환율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확정 지어야 하고 환전하지 않았다면은 전체 금액을 모두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자, 많이 어려우실 거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수출거래에서의 공급가액 계산입니다. 자, 먼저 공급 시기 전 계약금 같은 명목으로 외화를 수령한 경우에는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 아니면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환전을 했으면은 환전일의 환율로 계산을 하고요. 만약 안 했으면은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 시기 이후, 즉 선적일 이후 외상대금 같은 거를 회수했어도 공급가액은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환율 변동을 파악하면서 공급가액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 세금을 제껴내거나 그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적일까지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 이후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너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풀이하면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1,000달러 수출했습니다. 자, 계약금은 수출대금의 10%니까 100달러를 외화로 수령했고요. 나머지 잔금 900달러는 1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각 일자별 환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 파악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풀이하는데 먼저 간단한 것부터 계약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부터 볼게요. 자, 계약금 받았지만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으니까 전부 다 언제의 환율로 계산해주면 될까요? 이거는 선적일, 공급 시기, 선적일의 환율 적용해가지고 공급가액 확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총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계약금을 원화로 환전한 경우, 자, 원화로 환전했으면은 그 환전한 부분 인정해준다고 했죠. 왜? 선적일 이전 거는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받은 거 100달러고, 그 계약금 수령한 날의 환율이 900원이니까, 100달러 곱하기 900원에다가, 나머지 잔금 900원은 대금 회수일의 환율이 아니라 선적일의 환율 적용시켜야겠죠? 그래서, 900달러 곱하기 1,000원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99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좀 헷갈리실 거니까 뭐 한두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자격증 기출문제 풀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큽니다. 자, 이 자료는 클래스룸에 게시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클래스룸 자료 확인하시고요. 자료 총 3개 제시됐죠. 1번, 2번, 3번 있고요. 자, 이번 문제 보니까 문제도 3개가 있습니다. 자료 3개, 문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1번만 할 겁니다. 1번. 자, 12월 15일째 참고해서 12월 15일째 일반전표 참고해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라고 했고요. 자, 12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12월 15일에 계약금을 $1,000 받았네요. 계약금 $1,000 받았죠. 그리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외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거 12월 15일 기준 환율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12월 15일 날 계약금 외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외화 보통예금이 증가했겠죠. 차변에 외화 보통예금 들어왔을 건데 문제는 이거 외화로 받았다고 해서 달러로 처리되어 있을까요? 원화로 바꿔서 회계 처리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한국 기업이니까 원화로 바꿔서 회계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12월 15일 환율로 일반전표에 계약금 받은 거 입력돼 있을 건데 그거 회계 처리를 위해서 적용한 환율이지 실제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거니까 공급가액으로 인정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자, 회계 처리를 위해 환율 적용은 했지만 공급가액에 적용할 환율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게 실제 우리는 그거 참고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수출신고 필증에 보면은 자, 결제 금액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총 10,000불을 수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10,000불.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환율로 이제 계산해서 공급가액을 확정한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15일 전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회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차변에 외화 예금 입금되어 있고요. 대변은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 처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금액이죠. 자, 금액 114,2,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아까 계약금 얼마였죠? $1,000였죠. 그리고 이거 이날 환율 적용해서 회계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1,000 곱하기 1,142.4원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아까 전에 공급가액으로 인정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왜? 실제 환전은 안 했으니까 일단 회계 처리할 때 금액이 필요하니까 계산한 거지 이거 공급가액에 적용시키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냐? 계약금 받았지만 환전 안 했으니까 전체 금액 모두 언제 환율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된다. 자, 언제? 자,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그래서 공급가액 아까 전에 총 수출 금액이 얼마였죠? 10,000불이었죠. 그래서 10,000불에다가 전체 1,148.4원 적용해서 총 얼마? 1,148만 4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공급 시기인 선적일로 해서 12월 25일로 하시고요. 자, 유형은 16번 수출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 자, 우리가 오늘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얼마 나왔죠? 1,148만 4천원 나왔고 거래처 입력하고 분계는 선수금 받은 것도 있으니까 혼합으로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선수금 제외한 잔액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을 하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출 거래를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 전에 어떤 환율을 적용해서 공급가액을 얼마로 확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는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수출 실적 명세 작성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좀 어려울 거니까 몇 번씩 반복하면서 꼭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